부동산 세법에서 조세 총론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해두고 시작합시다. 조세 총론을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죠? 개별 강론을 정리한 후에 그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세 총론을 통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별 강론을 다루기 전에 조세 총론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강론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후자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단순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용어들을 생짜로 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은 개별 강론을 정리하고 난 후에 복습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게 일단은 좋다는 것 하나. 자, 두 번째요. 이 범위가 넓어서 기존의 범위를 계속해서 벗어나서 출제가 됩니다. 올해 시험 문제는 또 그동안 나왔던 범위를 또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문에 제시되는 것들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또 지문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세 총론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개별 강론에서는 하나하나 그 파트에 맞는 취득세에 맞는 내용을 학습하고 등록면허세에 맞는 내용을 학습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개별 세목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조세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조세 총론을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세 분류입니다. 먼저 우리 시험 과목에서 대표적인 세목이 5개죠. 자,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순서대로 기억합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우리가 진도 나갈 때도 차례차례 진도가 나갔고, 그리고 실제 지방세법을 딱 펼치면요, 그 지방세법의 순서가 취득세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범위 순서대로 세목도 되어 있습니다. 자, 5개 세목을 다 같이 정리합니다. 시작. 자, 시작합시다. 과세주체. 과세주체가 누구죠? 정부이거나 지자체겠죠. 그러면 5개 세목. 자, 5개 세목요. 이 중에 앞에 3개 차례대로 지방세 딱 떨어지죠. 뒤에 2개는 국세 딱 떨어집니다. 그럼 앞에 3가지는 지방세, 뒤에는 국세입니다. 그렇다면 국세라면 과세 주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국가? 그러면 이상하고요.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서를 막 계산해서 뭐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세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나누세요. 세목 5개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겁니다. 순서대로 기억하고 앞에 3개 지방세, 뒤에 2개 국세. 국세의 과세 주체는 세무서다. 자, 지방세는 구체적으로 주체가 누군지를 따지기 위해서 자, 이 조건을 보시죠.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그냥 2020년도를 선택한 이유는 그 후에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또 올랐다가 코로나 또 이후에는 또 가격이 또 지나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 조세, 물론 우리가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 그래서 2020년도 게 일단 편할 것 같아서 2020년도 거를 정리했습니다. 지방세입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의해서 이 자료를 쭉 보시면 지방세 중에 세수가 가장 큰 게 뭘까요? 쭉 보세요. 취득세가 절대적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럼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지자체 중에서도 덩치가 큰 지자체한테 가는 게 맞아요? 덩치가 작은 곳에 가는 게 맞아요? 덩치가 큰 곳에. 그럼 큰 곳이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만 볼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놓고 보면 두 번째로 세원이 큰 게 뭐죠? 재산세죠. 그러면 재산세는 취득세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로 가면 돼요. 그게 누구죠? 시, 군, 구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제일 뒤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도하고 구죠. 도구세입니다. 자, 그럼 이거 헷갈릴 거 없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데이터 항목을 기억하지는 마시고요.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2,900만 원 아닙니다.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단위가 100만이니까 그 뒤에 공이 6개 붙어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죠. 그리 많아야죠. 많아야 그 돈 가지고 도로 건설하고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주체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그냥 가볍게 참고용으로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갑니다. 표시 방법입니다. 과세 표준이라 그러죠. 과세 표준과 세율.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산출세액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과세 표준이 뭡니까? 단어 그대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준. 그래서 과세 표준은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볼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종량입니다. 당연히 전부 다 종가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우리가 납부해야죠. 그럼 자동차를 샀을 때 한 대 샀니, 두 대 샀니?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 냅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금액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금은 전부 다 종가입니다. 종가. 전부 다 종가세인데 딱 하나만 예외예요. 전부 다 종가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원칙은 종가세입니다. 근데 종량세가 있습니다. 종량세. 등록면허세 할 때 우리 건당 6,000원짜리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그게 건당 6,000원. 이는 종량세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다 종가세인데 등록면허세만 건당 6,000원짜리 종량세가 있다. 자, 기억합니다. 그 다음 세율로 가볼게요. 세율에는 정률세라는 게 있고 정액세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 율 4%가 정해져 있다. 정액, 액수가 정해져 있다. 방금 여기서 건당 6,000원은 뭐가 됩니까? 정액이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률세인데 종량세에 해당되는 것만 정액세가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과세 표준에는 물세와 인세가 있습니다. 물세와 인세. 재산세를 또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습니까? 뭘 고민합니까? 10채죠. 우리는 강남에도 한 채 있고 강북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 광주에, 제주도에 이렇게 전국에 10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별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주택을 합산해서 부과합니까? 우리가 10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 하나, 그 주택 하나의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곱하기 세율. 또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주택 하나, 또 곱하기 세율. 제주도에 있는 주택 하나, 또 곱하기 세율. 이렇게 주택별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몽땅 합칩니까? 주택별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택별로 부과한다는 말은 물건별로 부과하는 거죠. 이는 물세입니다. 물세. 이걸 합치면 모두 합쳐서 강양구에게 부과하죠. 이거는 인세가 됩니다. 물세와 인세. 그렇다면 물세와 인세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인세가 좋겠죠. 어떤 게 세수가 많이 들어와요? 인세겠죠. 그럼 이렇게 따져보세요. 지방세와 국세로 딱 나누세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중에 돈이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중앙정부죠. 그러면 국세는 인세고 지방세는 물세입니다. 국세는 물세고 지방세는 인세. 딱 그렇게 나누세요. 지방세 3개, 위에 3개. 어떻게 된다고요? 물세. 국세 2개, 인세. 그런데 재산세를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죠. 어떻게 나누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방금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는 합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합쳐서 강량구에게. 그게 토지 공개념이죠.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하면 떠오르는 학자 이름 누가 떠오릅니까? 헨리 조지.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제기했던 학자죠. 따라서 토지는 몽땅 합치니까 재산세는 대부분 다 물세인데 인세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세요. 자, 지방세는 물세, 그리고 국세는 인세, 재산세는 토지는 인세, 나머지는 물세.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세가 된다는 얘기는 물건 중심이죠. 물건 중심이니까 납세지가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얼마나 많이 출제되던가요? 그 유치하지만 엄청, 그러니까 딱 나누세요. 물세, 다시 말하면 지방세가 물세죠. 그럼 지방세는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딱 나누세요. 그 다음 세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율에는 비례세도 있고 누진세도 있습니다. 비례세도 있고 누진세도 있고, 원칙은 지방세는 비례세예요. 국세는 누진세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 국세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누진을 적용하고, 지방세는 비례세입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면허세, 차등 비례세죠. 차등 비례세니까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암기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다 중요한데, 자, 다시 갑니다.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당연히 비례세가 원칙이에요. 근데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이나 토지는 누진세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합시다. 조세의 분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1차도 같이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세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출제되더라도 지문 하나로 출제돼요. 다시 한 번 더요. 세법에서도 중요합니다. 부가징수에서는 어쨌든 해마다 나오니까, 부가징수에서 물세냐 인세냐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근데 개론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가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게 좀 구분해야 됩니다. 부가세가 있고 병기세가 있고, 부가세는 뭐고 병기세는 뭡니까? 부가세는 본세에 대해서 몇 퍼센트 부과하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에 대해서 10%,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20%,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가세, 본세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반면에 병기세는 고지서를 그냥 같이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고지서를 보낼 때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재산세 밑에 도시지역분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합시다. 도시지역의 집주인한테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여기 보입니까 혹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를 보낼 때 함께, 재산세 고지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는 뭐 된다고요? 부가세가 아니고 병기세. 지방교육세가 보이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세 5개. 차례대로 시작. 좋습니다. 자,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딱 이 두 가지 할 겁니다. 그냥 지방교육세, 이 교육세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1990년도에 이제 시작된 거죠. 라운드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할 때 많이 듣죠. 특히 큰 투 할 때 1라운드, 2라운드 그러죠. 라운드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라운드라고 하는데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서울에서 했다면 코리아 라운드, 한국에서 했으면 코리아 라운드, 서울 라운드가 됐겠죠. 자, 문제는 이때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IT, 쉽게 말하면 핸드폰, 이거 지키기 위해서 농수산물 다 개방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피해보는 정도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해마다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 게 화훼 마을에서 그 꽃을 재배하시는 분들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꽃하고 비교하면 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개방을 해서 그래요. 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꽃을 살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또 누군가는 그만큼의 피해를 보는 분이 또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게 농특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가지만 딱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부가세에서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만 기억할 건데, 자,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말해요. 납부할 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는데 그냥 전체를 쭉 보세요. 자, 그 다음 감면할 세액에 부과되는 건데 전체를 쭉 보세요. 이걸 일일이 기억하지 맙시다. 자, 그럼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취득세에서 농특세 세율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정리할게요. 가려놓고 할까요? 가려놓고. 자, 이렇게 합시다. 세목 5개죠. 5개 먼저 또 올리세요. 또 올리고, 이 중에 앞에 3개가 뭐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앞에 3개에 부과되는 게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앞에 3개입니다. 자, 그 다음 농특세는 5개 중에 가운데 게 빠집니다. 가운데가 뭐죠? 재산세에서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세요. 먼저 지방교육세를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만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앞에 3개. 농특세는, 재산세는 농특세가 없어요. 나머지는 농특세가 다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그게 첫 번째 구분할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자, 구분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세율입니다. 세율인데, 납부할 세액, 감면할 세액,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감면할 세액에 부과되는 세율이 20%다. 이렇게 출제하면 그냥 틀려줍시다. 그렇게 유치하게 출제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맞추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세율인데 전체 세율이 몇 %입니까? 20%입니다. 딱 하나만 제외해줘. 뭐죠? 취득세에서 농특세는 10%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20%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할 세액에서는 10%가 농특세가 해당된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그럼 부가세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전체 세목을 놓고 볼 때 지방교육세는 앞에 3개, 농특세는 가운데에 있는 것만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 다음 두 번째는 세율. 세율은 부가세 세율은 다 20%더라. 그런데 납부할 세액에 부과되는 취득세에서 농특세만 10%다.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물론
세법에서도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개론도 딱 여기까지. 먼저 5개 세목.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찾아보세요. 뭐죠? 병기세.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최소한세하고 그냥 한 세트로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한 세트로 같이 갑니다. 앞에 2개 취득, 그 다음에 2개 보유, 그 다음에 하나 양도. 끝.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학습했던 부가세를 떠올리세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일단 가려놓고요. 부가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니까 지방교육세는 5개 세목 중에 앞에 3가지죠. 앞에 3개니까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까지는 해당됩니다. 농특세는 전체 중에서 재산세가 빠지죠. 재산세가 보유 단계인데 재산세가 빠지지만 그다음 농특세가 그다음에 종부세가 어차피 있으니까 결론은 전 단계에서 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할 것도 없죠.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취득세도 부담해야죠. 왜? 취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은 취득 단계입니다. 인지세. 우리 집을 사고 팔면 그 등기 필증 받죠. 등기 필증. 등기 필증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등기 필증을 넘겨보세요. 등기 필증을 한 장 넘기면 그 앞에 인지가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인지가 딱 붙였죠. 그 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대도 지급했지만 인지세도 냈다고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인지세는 언제 내느냐? 부동산을 살 때도 그렇지만 팔 때도 그렇죠. 왜 그렇죠? 소유권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등기 필증에 기록해야죠. 따로 취득 단계, 처분할 때, 양도 단계. 자, 지방소득세를 한번 봐주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대해서 10%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소득세가 100만 원이다. 10% 1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납부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부가세죠. 본세에 일정한 비율을 내면 부가세가 돼요. 근데 이 체제가 바뀌면서 10%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요. 그러나 본세의 몇 퍼센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본세입니다. 자, 본세. 그럼 다시 정리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를 함께 쓰는 정도의 병기세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부가세고 지방소득세는 본세다. 자, 그거 기억하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중에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게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은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기간,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발생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보유 단계겠죠. 근데 매매. 매매면 갑자기 양도가 되는데, 그죠? 자, 구분해 보세요. 양도와 부동산 양도소득하고 부동산 매매소득은 달라요. 양도와 매매업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업으로 하면 매매업이 됩니다. 매매업이 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고 사업소득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뭐냐? 일시적으로. 가끔씩. 우리가 여러분 집을 사고 팔고 한 적이 있죠? 어때요? 사고 팔고 과연 몇 번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에는 우리 시험과 관련되는 게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 아래는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매매업도 있습니다. 매매업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다른 것은 양도소득은 일회성, 반복적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은 반복적이죠.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보유 단계일 것이고 매매소득은 당연히 양도 단계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 이건 전부 다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문제를 봅시다.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을 찾아랍니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억. 농특세는 취득, 보유, 처분 전 단계였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단계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니까요. 지방교육세는 앞에 세 개니까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죠. 그럼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종합소득은 보유하고 양도죠.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하면 재산세를 빨리 또 올려야죠.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이것도 맞습니다. 4개 모두 다. 자, 이런 것들이 조세 분류입니다. 자, 조세 분류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보시는 부동산 활동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 이것이 그래도 많이 출제되기는 했는데 세법에서는 조세 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조세 총론을 위해서만 시간 투자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강론과 관련되는 부분들. 일단 첫 시간은 조세 총론 전체에 대한 세목들을 근거로 조세 분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